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덤벙 선문장학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여울이고요. 오늘은 지역대학 문해창작과 학생 다섯 분과 문해창작과를 졸업하신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닌 또 지역대학 문창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결심의 순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심도 있게 안 나누셔도 되고요. 가볍게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생 분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대학교 23학번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전공은 문해창작학과에서 웹소설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전공하시고 계시고, 또 옆에 분도 한번. 광주대학교 2호학번 말차 대표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전공은 그럼 아직은 전공이 아직은 좀 고민하시고 있는 단계이시고 2호 학번이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분 그리고 학교는 본인의 그런 소견에 따라서 당연히 밝히셔도 되지만 안 밝히셔도 된다는 거, 네,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분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광주대학교 20학번 홍진하라고 합니다. 현재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저도 이제 경기대학교 재학 중인 19학번 한준수라고 하고요. 전공은 영화비평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학교에서 문해창작과 이제 문학 비평 전공하고 있는 21학번 이준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졸업하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에서 일하면서 이제 소설 쓰고 있는 김목도리라고 합니다. 네. 네. 김옥돌님 유일하게 닉네임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차들 말차절편! 제가 지금 머리에 다른 게 없이 질문만 가득하기 때문에 약간 착각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차절편. 그 마음속으로 한 5번 외웠거든요. 이제는 안 헷갈릴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다 지역에서 문창과를 전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창과라는 전공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까 소개해주신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혹은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고 그런 게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회 같은 걸 나갈 길이 있어서 처음으로 소설을 한 권 써봤을 때 문해창작과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 시험을 준비해서 이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제 동생분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좋아할 만큼 이야기에 조금 진심이셨어서 이제 문해창작과에도 들어오시게 됐군요. 그럼 말차절편님은 혹시 어떤 계기로?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게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는데, 글 쓰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국문과보다 문예창작과가 좀 더 이름도 예쁘고 뭔가 느낌도 다른 것 같아서 여기로 좀. 굉장히 이름 중요하죠. 네. 되게 새로운 뭔가 이유. 네. 이름 중요하죠. 네네. 와이. 그죠. 네. 그러면 다음 분. 저는 옛날부터 도서관에서 책 파먹는 게 취미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책들을 다 열심히 읽다가 시집 파트 쪽에서 시집들을 처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취미가 일기 쓰는 거기도 하였고 그리고 학교에서 몇 번 시를 쓰면서 시를 읽기도 하고 국어 시간에 또 시를 쓰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대회 나가고 했던 경험들이 좀 그게 쭉쭉 이어져서 나는 이제 시를 쓰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과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별다른 뭐 목적성 같은 게 있진 않았어요. 뭔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시라든가 뭐 이제 고민할 때 크게 문창과랑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 영어 영문과를 이제 두고 다 합격을 한 상태에서 고르는 입장이었는데
뭔가 이쪽이 좀 더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써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로 가는 게 확실하게 좀 더 내 대학 생활에서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예고 예대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요 내부의 사정,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좀 무리로 돌아가고 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것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랑 그리고 또 중간에 그냥 제가 그냥 교과서랑 책을 읽으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네? 라는 주로 이제 하나의 감상문 같은 걸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한테 되게 괜찮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제 문해창작학이라는 과목 이제 전공과 문헌정보학이라는 전공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해창작과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도서관을 자주 데려다 그래가지고 책을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저희 아빠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아빠 난 소설가가 될 거야. 라고 딱 적어서 줬거든요. 부모님 가슴에 못이 박혀요. 예, 제못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약간 후회하고 이제 아버지도 네.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자연스레 이제 꿈을 쫓다 보니까 이제 장작가님 네.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계기들이 있어서 문창과에 오시게 된 것 같은데요. 입학 전에 상상했던 문창과의 모습과 실제 다른 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것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문해창작과에 입학할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것 같고 되게 빡빡하게 사람들이 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책을 많이 읽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웹소설 그리고 제가 입학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웹소설이 대두되기 시작할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라이트 노벨 같은 좀 그런 망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화나 그런 라이트 노벨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로 소통이 조금 어려웠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윤진님은 네. 뭐 크게 어떠한 사실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해창작 가면 뭐 글에 뭐 되게 막 고전스러운 걸 읽는다거나 되게 막뭐 철학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교수님 역시나 되게 좀 지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교수님 디스하시는 걸까요? 아 이거 비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혹시 음, 제 이름을 빨리 못 알려 아 근데 사실 뭐 지적이지 않으시다는 건 아니고 어떠한 이제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일례를 말하자면 이기호 교수님의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가면은 되게 좀막 정적이고 좀 딱딱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기호 교수님이 굉장히 그 또한 웃음이 좀막 만발하고 막 모두가 좀 가벼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첫 수업이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약간 좀 느꼈죠. 아, 여기 쉽지 않군. 그런 면에서 좀 네, 환상이 깨지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매력일 네, 수도 있다. 또 다른 기대감이 아, 품어지는 네, 시작일 수도 있고 네. 준하님은 어떠셨는지? 아까 준수 씨가 얘기했던 이게 이기호 교수님 말씀이 갑자기 저 생각했고 제가 처음에 문창까지 들어오고 잠깐 생각했을 때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 원래 계신 작가님이자 교수님 말을 듣고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시간에 들어가서 이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너네는 인생은 망했다. 음, 이번 생은 글만 써서 살아야 됐다. 음. 라는 약간 어떤 팍팍한 미래를 보여주셔서 음. 처음엔 되게 겁을 먹고 아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나 나중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약간 방 안에 가서 정말 나는 글 쓰다 늙어 죽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학년이 지나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야, 글 쓰는 게 단순히 앉아서 엉덩이만 붙여서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글 쓰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차 절편님은 또, 이게 주변에 글 쓰는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때는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애들 보면은 남의 그림 구경하면서 재밌게 달리기 있기도 하니까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또 친구들 글 보면서 이제 다른 애들 것도 많이 보면서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의외로 동기들 글을 막 보고 싶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또 이제 그 개인마다 또 그런 편차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그, 승민님께서는, 아무래도 학과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거 시중에서 봤던 글보다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아니면 좀 과감한 글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걸 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런 뭔가 학과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뭔가 원했던 그런 분위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네. 목걸이는, 저는 약간 그 문예 창작과정,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글 쓰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창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약간 놀고 먹는 애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놀고 마시고, 놀고 마시고 뭐, 네, 그런, 토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런 많죠. 친구들이 많아. 네. 생각보다 이제 글을 안 쓰는 애들도 많았고 약간 성적 맞춰가지고 모이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손도 맞춰서 공부를 했었어요. 또 저희 경우도 그냥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마다 조금씩 다 뭐 자기가 느낀 다른 점들이 편차가 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그런 감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기대감이 깨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또 많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 그런 것도 있었다. 물론 이제 옥돌님께서는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걸 좀 거리가 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개인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고요. 어, 그러면 문상과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순서대로 네, 김영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기억에 남았던 글은 이제 보통 국립 창작과의 특성상 각자가 각자 자기 같은 글을 들고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고 합평을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신입생 때는 이제 그 수위 자체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나는 잘 썼으니까 나는 이 글을 평가해도 된다. 라는 마인드를 장착한 채로 남의 글을 보고 이제 보는 인원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가도 그런 인원들이 읽어봤는데요. 되게 못 썼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 사이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그 수나 아니면 발언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수님들의 피드백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이제 저 친구는 그냥 내 글만 보면은 뭐 욕을 하는구나 아쉬운 말만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또 전개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혹시 김수님은 또 어떠셨는지. 그럼 첫 수업 때 이기열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깔나는 부품 하나 쓰고 일찍 죽어라. 음, 사실 전 아직까지도 그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네.
맞는 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죽을 만큼의 좋은 글들을 다 그쵸.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아직 그 기깔난 작품을 쓰지 않고 일찍 죽고 싶지 아, 않아서 장수하고 네, 싶어서. 장수하고 싶어서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네. 그런 게 있고. 마음만 막 있으면 그냥 쓰고 빨리 죽는 거. 아직 마음만 먹으면 좀 장전은 돼 있지만 총을 발사하기까지는 좀, 그 죽는다는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용기는 점점 더 사라지긴 할 거예요. 참고 있습니다. 네. 준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시 관련해서 기억이 엄청 많이 남는 1학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김재희 교수님 시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1학년 때랑 글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다, 가치관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항상 쓰던 거는 그냥 뭐 실기도 그렇고 그냥 남 쓰라는 걸 쉽게 때문에 썼으니까 내 글을 쓴다기보다 남의 글을 보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그럼 내가 뭘 쓰고 싶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한 순간 그런 걸 보고 느꼈던 어떤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말차 잘 듣는 데서는 이제 1학년 작품학기에 처음 책 수업 들을 때 안전업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과제를 올리면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글을 나는 교수님만 보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본다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부끄러웠는데 남한테 어차피 보여주려고 쓰는 글인데 그럼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썼구나. 네. 혹시 그런 쓰는 데 문장에서 주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피드백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점이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물이나 그런 것에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하다는 그런 흐름에서 나왔던 피드백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행위자에 맞춰서 문장을 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을 계속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약간 뭔가 소설은 그래도 어떤 한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인물들을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그 인물이 특별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창 이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쓰기 시작했을 때 교수님께서 언제든 작품을 가져와도 된다라고 했었어가지고 그 말에 꽂혀서 이제 과정이 넘어서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고 근데 저는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신뢰를 네 그런 신뢰를 그래가지고 12시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그 메일 보내는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교수님 너무 착하셨던 분이어가지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이제 그래 나중에 확인하고 말해줄게 이랬던 막 자려고 했는데 네 그쵸 이제 딱 주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생체 리듬을 다 파괴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몇 개월 지나서 그게 굉장히 매너가 아니다라는 거를 확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고, 그때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나의 매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게 된 순간이었긴 했지만, 교수님이 굉장히 호용 있게 받아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한 번 더 체감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또 어떤 지점이 있었는지 또 문학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옥돌님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녔을 때는 굉장히 그 학창 시간에 말도 이제 함부로
내가 좀 잘 쓰는데 아까 그 준현님 이제 극혐한다고 했던 유형. 극혐한다는 유형 중 하나. 이제 나 좀 쓰는데 어 이런 못난 작품을 내가 읽고 이런 평을 해줘야 돼? 라는 그런 태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나보고 못 쓰는데 잘 썼으면 중단했겠죠. 근데 못했으니까 나도 못 쓰기도 하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합평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작품이 약간 잘 못 쓴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장점을 이제 찾아내 주는 게 진짜 실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굉장히 작은 지금도 아직 소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봤을 때 정말 못난 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샅샅이 뒤져보면서 장점이 있을 거야. 어디 하나 칭찬해줄 흔적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나은 인간이 네, 되어가려고 그런 노력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승민님께서는 좀 변화된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시간 부분에서 많이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합평할 때 일단 최소한 좋은 점 하나는 말한 다음에 비판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어떤 작품을 하나 보고 처음으로 그런 거 하나 없이 글이 비겁하다고 합평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좀 죄책감도 들었었고 물론 그 작품을 좋게 평가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좀 힘들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편협하게 바라보고 올바른 작품에 대한 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좀 더 포용성 있게 더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지점들이 변화가 되면은 더 승민님께서 쓰시는 글도 좀 더 뭔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민님이 보는 세계관도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변화가 된다면. 말차들변님께서는 어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보통 엄마나 아빠한테 앉아서 책 읽으라거나 대부분 앉아있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물론 앉아있어야 되지만 글을 쓸 때도 무조건 앉아서 생각하고 생각나는 거 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좀 더 잘 떠오르거나 머리가 잘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김원님께서는 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으셨는지. 뭔가 글을 쓰고 이제 다 같이 과에서 합평을 하다 보면 가끔 주제가 겹치는 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맨날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생각만 닫혀 있다가 내 생각에만 다른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게 겹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볼 수 있을까? 라고 조금 더 많이 뭔가를 보려고 하는 어떤 좀 방향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점점 그래도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 생각도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이 생각도 내 생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승수님께서는 또. 저는 약간 이제 말씀하신 게 약간 반대 케이스였거든요. 네. 저는 제 어떠한 글이라는 것에 자신감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실력도 없고, 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이제 화평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막 날선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그냥 막 듣기로는 막 과거에 막뭐 찢었는지 많이 하는 말도 듣고 하니까, 와, 큰일 났다. 난 어떡하지?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합평할 때도 뭔가, 근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 막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 깨닫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 변화가 있고,
2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나보다 못쓰는 사람은 어디나 있구나. 음, 약간 특히나 이제 비평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단순하게 뭐 나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를 넘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또한 가치 판단적인 그런 분석을 해주는 게 아, 좋구나 하면서 이제 좀더 화평에 대해서 이제 감을 찾기 시작했죠. 음. 준현님께서는 또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성격이고 두 번째로 그 이후로 변한 것들도 이제 글에 대한 태도인데 저는 제가 이 학교 문창작과를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으로 가지고 넘어온 거다 보니까 기인도 없고 완전 외지에서 혼자 이제 완전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뭐 더 돌아다니고 아니면 뭐 그놈들하고 어울리려고 좀 억지로 이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동기들, 뭐 선후배들만의 뭐 글을 쓰고 화평하고 이런 관계가 진행이 되니까 뭐 코로나 시기였지만 어찌됐건 이제 어느 정도의 접점이었던 게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인간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많이 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저학년 때 썼던 글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던데 난 이거에 더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미리 단정을 지어놓은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들의 이제 피드백이나 대부분의 얘기 그리고 제가 어찌됐건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정보량이나 생각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가 단정을 지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말도 맞고 나는 여기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다. 내가 집중하는 거는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글들은 되게 가식적일 수도 있고 현학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생각을 단정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뭔가 근거나 이제 그 내부에서 비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음, 그러셨군요. 그 앞에 이제 나온 질문들은 약간 조금 딱딱한 그런 뭐 가치관 혹은 뭐 그런 것들의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유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면은 문창과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면은 내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인이 나온다 하면은 그 타인은 인명 처리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돌님께서는 아, 혹시 네. 어, 저는 약간 그과 동기가 그, 20살 때 입학을 하고 나서 굉장히 그 같은 과 또 다른 여자인데 굉장히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애는 그 동기 남자애를 그렇게 마음에 썩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 그, 그 약간 단상 같은 데서 이제 술을 이제 막 마시고 야상을 할 수 있었던 모상을 노상을 할 수 있었던 시기 시기였고 야외에서 이제 소주를 마시고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벚꽃이 또 막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계절이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벚꽃을 보면서 이제 감상에 젖어가지고 왜 나랑 그 친구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그래서 막 콧물을 막 쏟아져가지고 제가 그걸 닦아줬던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음, 그 친구분한테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렇게 혹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승민님께서는 내가 겪은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잠깐만 미룰 수 있을까? 그럼요. 그럼 말차 별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처음 내려올 때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와서 엄마 아빠가 짐도 내려주고 동생이랑 캠핑도 해보고 했었는데 동생이 이제 건물 외형을 보고 조금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다가 동생이 이제 건물만 보다가 나무에 닿아가지고 지금 이런 넘어졌는데 그걸 보고 아빠가 한바탕 웃으니까 엄마가 아빠를 때렸던 어, 그런 가족 에피소드, 약간 우당탕탕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군요. 다 괜찮으시죠? 그때 그래서 크게 다치시진 않았던 걸로. 네. 준호님께서는, 이건 제가 했던 큰 실수가 하나가 있어. 네. 그럼 이제 요즘에 강의를 들으면 네, 예, 강의 뭐 자료나 네네, 혹은 이제 강의 일정들을 공유하시는 카톡방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어쨌든. 네, 하루는 제가 걷다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친구가 이제 나는 이제 금요일날 강의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금요일 강의 가지 하고 놀린 거예요. 나도 강의가 너무 듣기 싫다. 음, 정말 정말 싫다. 크악 하고 카톡을 했는데 저는 그러고 이제 카톡을 넘기고 정말 듣기 싫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실 전체가. 막 다 웃고 깔깔거리고 앞에 있던 저랑 친한 선배가 얼굴을 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지? 왜 나만 빼고 다 모르지?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손을 하나 탁 들고 핸드폰을 딱 보여줬는데 그 채팅방에 제가 거기다 강의 듣기 싫다 크하게 쳐. 근데 하필 그 카톡방이 교수님이 있는 카톡방이었어요. 앞에 앉아있던 교수님 누가 그렇게 강의가 듣기 싫느냐 나와봐라. 죄송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저번 학기에 있었어요. 교수님께 따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물을 뜨고 나오는데, 휴게실에서 교수님이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 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아,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교수님도 마침 강의하기 싫다. 아, 크아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어가지고. 교수님은 다행히 제가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아주 인자하시게 A를 주셨어요. 그리고 A 마이너스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인자한 교수님이 있으셨던, 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워낙 재미없게 살아와서 막 크게 있진 않지만 이제 하나를 떠올려 보자면 네, 때는 1학년 1학기 때 이것도 이기숙 교수님의 수업인데 사실 이교 교수님은 인명 처리 안 해도 네. 되겠죠? 네. 저희 근데 뭐 딱히 수업과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학교가 남구에 있으면 제가 있는 곳은 대략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정도에 있는 공주권이었는데 아침만 되면 이제 셔틀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9시 수업이면은 1교시 수업이면은 한 7시 20분 정도에 이제 버스를 타요. 7시 20분에 버스를 타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졸았던 거죠. 딱 졸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웬 카톡이 많이 와 있고 눈을 떠보고 창밖을 딱 보니까 제가 탔던 곳 위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9시가 넘은 이제 시간이었던 거고. 그럼 난 설마 지금 7시 20분에 잠에 잠들어서 그대로 학교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원점에 돌아온 건가 하면서 어이없는 한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너무 피곤하셨던 네. 그런 것으로. 네, 네. 윤현님께서는 또, 이제 타인을 익명 처리를 해서 할지 아니면 이제 저 스스로 저를 조금 미화해서 할지가 정말 고민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최대한 즐겁고 웃기는 이야기들을 듣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신입생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강의들이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줌을 키고 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 동기 중에 한 명과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친한 상태였는데 제 친구가 그 줌에 보시면 그 배경을 바꾸는 기능이 이제 뒤에 크로마키를 씌우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하고 이제 그냥 다음날이 됐는데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데 라스베이거스에 하와이안 셔츠 그리고 밀짚 모자를 탁 쓰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뒷배경이 그냥 벽이니까 그냥 좀 차려입고 왔구나 그냥 하나의 가벼운 일탈이구나 하겠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하면서 뒷배경을 하와이로 바꿔버리고 갑자기 휴양지에 와 있는 사람이 휴양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되고 교수님도 강의를 했다가 땡땡아 너는 지금 해외에 있니? 무슨 일이신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배경이 꽉 켜 보이면서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웃으면서 저도 이제 선글라스와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 뒷배경을 하와이로 그런 또 코로나 때만 가능했던 그런 일화도 있군요. 혹시 신민님께서는 이제 딱 말씀하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지금은 왜 수술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수술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스토리라는 그런 장르 문화를 알게 되고 매력을 느껴왔고 거기에서 이쪽을 전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욕도 많이 먹었고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유시간 깎아가면서 수업을 많이 읽고 인상문도 써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일념을 했는데 어느 날에 건전학기였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웹소설 교수님이 이번에 과제로 낸 작품에서 희망을 봤다라고 한 번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 기억이 너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민님한테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과 애들이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뭐 노래랑은 되게 크게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좀 다들 오긴 왔지만 뭐 난 뭐 안 부를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자연스럽게 막 번호를 하고 막 노래를 열창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가지고 저 빼고 그래서 약간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문해창작과는 실용음악과에 못 간 친구들이 오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니, 약간 좀 잘 불렀나 보네. 잘 불렀다기보다는 약간 열정. 엄청 열정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노래에 진심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물론 또 그거는 저희 학번 때 일이고 요즘 친구들은 또 노래방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난 안 부를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가요 그거는? 요즘에는 더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더 열심히 그러면 제 이론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실용음악과에 못 간 친구들이 선택하는 사선택이 문해창작과다. 주변성을 지키고자 이제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요즘에 K-pop 음악 디스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거기만 이제 골든 같은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넣는다거나 그런 이제 익명의 인원들이 그 상주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봐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역시 그건 제 이론이 맞는 것으로. 약간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문해창작과로 밴드를 만드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아, 멋지네요. 그거를 공에서 한번 공연 올려주시면은 물론이죠. 네. 제발로는 강사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 그러면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계속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게, 작품을 하나씩은 제출해 주셔야 된다. 몇 편 작품을 하나씩은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작품을 지금 쓰고 계신, 제출해 주실 작품으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옥솔님께서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스태프로 참여를 하신 거여가지고, 별도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으실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쓰시다면 물론 쓰셔도 되는데, 네. 쓴다면 그럼 어떤 작품을? 제가 아무래도 보험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요즘 문단에서 이제 나오는 소설이 좀 도시 쪽에 추정이 맞춰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하나 써볼까 하는데 제목은 아저씨는 마법소녀가 될 수 없다를 쓰고 싶습니다. 요즘 또 약간 좀 페미니즘적인 그런 문제도 한번 읽고 싶고, 그리고 왜 아저씨는 마법소녀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저만의 그런 사유를 풀어내보고. 마법소녀 같이요. 씨 본인에게 이 기회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마법적인 순간이 잘 찾아오지 않죠. 아저씨라고. 그게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승민님께서 먼저 또 지금 제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것들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갖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폐교였잖아요. 네. 그때의 광경이 기억에 남았다 보니까 폐교에서 그 생활을 다 폐교 안쪽에서 하면서 하염없이 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남은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정원이라고 지었고요. 정은 멈출 정자를 써서 정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너무, 음, 약간 슬픈 이야기가 네. 느낌이.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고흥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 흔히 좀 너무, 물론 이제 자연 경관이 더 아름답지만은 너무 그쪽 위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그것도 좋지만 약간 그래도 좀 다양한 그런 소재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성우님께서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분교도 당연히 고흥 안에 속해 있는 거고 특히 사실 저희 사업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업 거점지여가지고 거기를 활용해서 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제출해 주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차 대표님께서는 저한테는 광주도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지만 고흥이 사실 정말 와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지역이라 가지고 산으로 덮여 있지 않을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몇 개 했거든요. 근데 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제 나이대 애들은 뭔가 괴담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괴담이 혹시 있을까 하고 몇 개 쳐봤는데 hun축도라는 섬에서 있는 바다 괴물 같은 게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티브로 보려고 네. 그다음은 이제 요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하님께서는 어떤 작품이시나요? 저는 유일하게 여기 같이 왔던 인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를 쓰는 사람인데, 그러다 저는 시 두 편을 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어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뒤에 통창으로 보이는 제 석양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 앉아있던 선배님한테 그림자가 딱 가려진 걸 보고, 역광과 바다에 관련된 시를 쓰고 싶다.
해서 제가 옛날에 메모장에 써놨던 것들을 쭉쭉쭉 꺼내가지고 그걸 첫 번째 하나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고흥이 워낙 바다가 많고 섬도 많잖아요. 저도 원래 바다 사람이라서 저 섬이 많은 곳을 많이 봤는데 고흥도 그게 관련되면서 제가 바다를 어제 밤에 천천히 나가서 쭉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숙소 앞에 있던 펜션 앞에 몽돌 해변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돌을 이거 저걸 만져보고 있다 보니까 같이 그게 관련된 어떠한 그 신식 작업, 깎여나간 돌에 대해서 그걸 보고 쓰고 인간관계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쓰고 싶어 했어요. 그거 두 개를 넣었습니다. 네. 몽골에 관련해서 써주시면은, 근데 이제 목걸님이 몸담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또 몽골을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의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쪽에서 너무 네. 귀하게 잘 볼 수 있을 것 잘 같은 읽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수님께서는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아, 뭐, 요새 계속 뭐 여신 사건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여신 사건이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바로 근처인 뭐 고흥 역시나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으로서, 아, 뭐 여신 사건의 어떠한 뭐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현안을 드러내진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거기 있었던 분명히 존재했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에 약간의 편림을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이 고흥의 어떠한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나 이제 어제 밤에 바다 위에서 떠오르던 이제 별들을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좀 무겁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이제 써보다가 옆편이라는 이제 특수한 어떤 형식을 빌려서, 아, 그러면 이 별과 관련지어서 편지 형식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지금 그걸로 네, 구상을 중입니다. 네, 그거는 진짜 별이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은 그걸 보는 분들이 공이 진짜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고 또 아시게 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준현님께서는 음, 고등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고등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고등의 어원 중에 하나가 이제 고양이들이 있는 부엌이다라는 고유기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와 관련된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지 않고, 고양이를 뭔가 많이 어루만져보거나 그런 해본 경험도 없다 보니까 뭔가 후보가 나왔을 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고흥이 나로 항공우주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나로도 유리호를 시험까지 다 하고 발사를 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나로가 일단 제가 완전 어릴 때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이제 아마 한번 발사 중에 공중에서 폭발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니까 실제로 로켓을 조립하고 이제 그걸 설계 그리고 프로젝트에 가담한 연구원으로서 그 하늘에서 내가 정말 밤낮을 열심히 일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환상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꿈이고 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보낸다라는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네, 왜 희망차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들이 부정당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식으로 연상을 좀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봤던 인원 몇 명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그냥 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구성을 했었어요. 네. 글자체를 문학적으로 바라본 적은 제가 특별히 없었는데 준현님 글을 읽으면은
그 불철제를 보고 나서도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런 그런 단순한 그런 걸 또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써 50분 정도가 훨씬 흘러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또 드려보자면은, 여기 지금 온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흥이 다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또 고흥을 방문하시게 됐잖아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어쨌든 지금 3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감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고흥에 대한 뭐 감상을 들려주셔도 좋고. 네. 준영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동안 모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시골 특유의 이제 좀 정박다의 개념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 모흥이라는 공간이 과연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시골이고 인구가 점점 소멸해가는 도시다. 로만 이제 미치기만 할 공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특히 어제 같은 2일차에 저희가 이제 소록도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록도에서 이제 물론 저희에게 허락된 거는 이제 박물관 관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껏 그 소록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일단 소록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흥 전역에 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고 좀 되새길 수 있는 만한 공간으로 고흥이 어느 정도 역량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음, 네. 그럼 준비님께서는 저는 뭐 살고 있는 것도 방주고 내가 친가 다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고흥이 완전히 처음은 아니지만 음, 정말 어릴 때 와본 게 사실 전부이고 어, 고흥이라는 것에 대한 생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히 색달랐던 약간 그런 감정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 이런 식의 천천히 그냥 바다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흔히 막뭐 여행 같은 거 오더라도 막 일정이 치이고 막 하잖아요. 막 이런 데 막 가더라도 좀 번화가를 가고 좀 유명한 데를 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런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떠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정말 또 오고 싶은 만큼 되게 좋았습니다. 네. 딱 저희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이제 너무 막 어떤 유명 명소를 막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공의 매력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어, 공의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나의 글쓸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취지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즐겨주셨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하님께서는 또 어떠셨나요? 저는 이 문장학교 프로그램 같은 생각하면서, 저도 사는 지역이 거제 섬인데, 거기 약간 뭔가 이런 느낌하고 되게 뭔가 반갑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거제는 그래도 좀 산업도시라서 조선소도 있고, 예, 그래도 좀 약간 차가운 섬의 좀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막상 여기 왔을 때 처음 올 때 나로도도 있고, 뭐 우주항공으로도 유명하고, 뭐 소록도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여기도 좀 차가운 이미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 완전히 반대. 톤으로 따지면 웜톤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요.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보이던 어떤 풍경들이 되게 고즈넉한 것도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좀 누가 말하면 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들어가기에 지나가는 좋은 공간들이고 해안선을 저는 되게 깊게 많이 봤었는데 제가 살던 거제는 섬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파여 있고 뾰족뾰족한 느낌이 강하고 되게 높은 절벽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뭐랄까 완만하면서 멀리서 멀리에도 이제 옆에 여수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여 있는 이 반도의 형태를 맞아요. 가진 해안선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음, 느낌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말차 선생님께서는, 대학, 저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학교에 오고 나서 이제
전라도는 조금 주변에 산이 많다는 인식이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아, 10월 동안은 바다 못 보겠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바다가 근처보다 훨씬 더 예쁘니까 심통이 되게 트이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려도 못 본 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시고 이상한 애가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는 저도 모르게 인사를 드렸는데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죠. 저도 저는 사실은 음, 인사를 잘 안 해서 숨만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사를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뭔가 낯선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자체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피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의 부모님 세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인사를 그때부터 막, 아, 그래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은 다 어색하게라도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머릿속엔 아마 쟤 누구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잘 받아주셨던 게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승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만약에 작품을 내서 작가로서 발돋움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조용한 데 필요 없고 여기서 그 다음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2일차에 갔던 펜션에서 바다 공기가 너무 좋았고 한다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만약에 승민님께서 이제 어떤 것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좀 오랫동안 살아볼 지역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순간이 왔을 때, 도움이 후보지가 된다면은, 그게 그것이야말로 도청과 군청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 다 적성에 적합한 그런 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만족도 조사지에는 이게 익명인 줄 알고 되게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이분들한테 고음을 이제 고음이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그 추천할 만한 장소, 이 장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장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딱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또 오실 때 또 똑같은 곳 가지고 정말 좋고요. 또 한 곳을 이제 굳이 또 꼽자면은 이제 그 소록도에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거금도가 나오는데 거금도의 금장해질 때 거기가 아주 좀 풍경이 굉장히 멋지고 또 금이 제일까지 좀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바닷가를 거니면서 묻혀있는 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그쵸. 네. 너무 좋은 꿀팁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물론 금 실제로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네. 거 한번 단 한 알려드리고. 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팟캐스트 프로그램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지역에서 글을 쓰고 배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지만은 문학이라는 그런 컨텐츠에는 더 깊이 스며드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첫 문장이 앞으로도 좀 멋진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도청과 고은군청이 함께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을 밝히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